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자치국 그리고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5억 2018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총무과 세입 예산은 맞춤형 복지카드 수익금 485만 1천 원이 증가한 6억 9,576만 4천 원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입 예산은 1,760만 원이 감소한 4억 685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는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 예산은 2억 7,658만 원이 증가한 121억 9,3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599만 7천 원, 지방보조금, 기타 이자 수입 1,300만 원, 신장이동 공부방 외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의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208만 2천 원 삭감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1,9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은 360억 1,830만 1천 원이 증가한 424억 9,1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6억 7,640만 5천 원을 삭감하였고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26억 8,978만 6천 원, 202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38억 5,663만 7천 원 등 총 366억 9,4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정보통신과 세입 예산은 시군구 공통기반 유지보수 위탁사업 등 이자 수입 823만 원과 불용 PC 및 모니터 매각대금 329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여 1,152만 7천 원이 증가한 1,33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민원행정과 세입 예산은 2억 852만 6천 원이 증가한 14억 5,0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400만 원, 2022년 민원상담 콜센터 위탁사업비, 정산금 등 4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49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628만 6천 원이 증가한 2,672억 2,766만 원입니다. 50쪽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7억 118만 2천 원이 증가한 1,880억 6,043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2억 7,325만 원,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비 268만 8천 원, 명예퇴직수당 4억 4천만 원, 가족수당 인상분 1억 1,220만 원,
그리고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인상분에 4억 2,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자치행정 협직과 세출 예산액은 5,702만 5천 원이 증가한 77억 8,33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협치추진단 및 협치실무위원회 참석수단 1,050만 원, 자연봉사자 워크숍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내시 삭감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1억 원, 민관협치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53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3,111만 2천 원,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7,1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조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7억 9,636만 3천 원이 증가한 477억 3,32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모듈러 교실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 1,400만 원, 마을배움터 공모사업 1,350만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경비 보조금 1억 6,734만 4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평택시 장학관 공공운영비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사업 2억 원, 중앙동 청소년 공부방 물품 이전 및 보관 비용 2,400만 원, 신장이동 청소년 공부방 외벽 개선 사업 2억 원, 청북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사업 4,7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시설 개선 시설비는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758만 2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97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국도비 보조금 지방잔액 등 반환금 1억 6,0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2억 5,991만 1천 원이 증가한 72억 876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1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도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 수용비 등은 2,33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은 2,311만 6천 원이 증가한 29억 1,16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 보수용 자재 예산 3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행정 사무비와 기본 업무 수행 여비 등 1,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4,989만 원이 감소하여 11억 2,05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열람실 확장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704만 원,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9,180만 원이 증가한 58억 9,54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무인단속기 전기 및 전용 훼손료 5천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프린터 임대료 9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관리비 680만 원, 주차 방지시설 설치 및 노면도색 4천만 원, 차량 탑재형 주차 단속 장비 구입 7,5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이용료 및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에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그 종합간제 사업소 세출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4.26% 감소했는데요. 그 중에서 통합간제 요원이 일단 퇴직을 해서 이 줄어든 예산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기 그 한 분께서요, 그 이제 병가로 해가지고 지금 좀 육아 휴직으로 해가지고 한 분 이제 그 들어가신 분이 계셔서 한 분에 대한 좀 인건비가 좀 이렇게 좀 줄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인건비가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줄인 겁니다. 예. 그럼 이거는 임시적인 거니까 다시 네, 돌아오시면 또 다시 예산이 네, 다시 환원 조치 해야 확보가 됩니다. 되는 예. 지금 우리 전체 과에다 다 질의를 해도 되는 거지요, 저희. 네. 전반적으로 지금 청소년 휴카페 교육 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관련된 내용 진행 사항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청소년 자유공간, 이제 도사업으로 슈카페라고 이제 보통 명칭이 되어 있고요. 지금 청북 1개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던 이제 신평동 쪽에 새마을금고 지하에서 지금 설계가 청북은 이제 마무리 완전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가 되면 12월까지 공사는 마무리하면서 이제 관련 내년 1월에 오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그 청북 쪽에 들어갈 물품들을 추가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는 끝났고 그 안에 들어갈 물품들 예산을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요.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7대 3으로 해서 이미 그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청북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MG 새마을금고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저번에 이제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이제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설계 가안도 갖고 나가가지고 청소년들 의견도 좀 최대한 수렴하면서 설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서 각 학교 인조단지 운동장 그 재조성 사업인데요. 6개 학교에 관련한 내용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준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지금 4억 원인가요? 예, 증액이 4억입니다. 예, 이거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저희가 보통 추진을 할 때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하고 이게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장을 다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합니다. 이제 지원 순위를.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의 확보 상황에 따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 예산인데 그 저희한테 이제 미리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협의가 돼야 되는데 최초 협의 내려온 게 올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이걸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생각했던 사업비에서 설계가 진행되면서 차액 부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3억 정도가 이제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9개 교가 요번에 신청이 됐는데
그러면 9개 교를 저희가 다 소화시키려면 이제 시비가 10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또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이게 기본 사업이 5대5로 진행이 되다가 각 시군별로 좀 매칭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건의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20대 80으로 해서 저희 시비가 20%만 투자가 되는 상황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 추진이 35억에서 10억으로 줄었고요. 10억을 갖고 진행하는 과정에 일단 최대한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제 7억 2천까지는 저희가 확보해서 일단 신청된 9개 학교 중에서 6개는 요번 이제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교는 일단은 교육지원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사업을 이게 넘어가면 다시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바뀔 우려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뭐 마지막 추경이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본 예산까지 담는 거로 해가지고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이 그 인조잔디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좀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안출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운동하면서 다치지 않아야 한다. 그 환경 평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교육청소년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이었나요? 3년 단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들 이제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럼 한번 자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각 학교에서도 제대로 그 하고 있는지 물론 관계 부서에서 다 챙기고 있겠지만 저희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다 자료를 챙겨놨는데 아침 8시 반 회의가 이제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네. 급하게 뛰어오다가 제가 다 출력해서 찝어놨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일단 예. 바로 가져오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드릴 거고요. 참고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인조잔디를 3년 단위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운동장이죠. 마사토 운동장은 5년 단위로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총 가장 중점적인 게 이제 4가지 항목을 필수로 보고 있고요. 마사토는 이제 중금속하고 성면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좀 이따 드릴 자료는 저희 지역에 현재 인조운동장에 설치해 있는 학교가 마지막 검사한 게 언젠지라는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검사를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일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학교 2개 정도를 샘플링해서 검사 결과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이따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단정짓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이제 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예전만큼 자연이 많이 없어지는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숨쉬고 뛰어놀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쨌든 천연 속에서 놀 수 있는 환경, 뛸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도 드리고 또 건강에도 유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잠시 후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재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협칙과 7페이지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원이 감해졌습니다. 감해진 이유가 인원이 줄은 건가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내셔서 내려왔는데요. 네. 이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교동하고 서타면 2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에 한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중도에 이렇게 퇴직하고 나간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다시 채용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그 사회 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채용이라는 게 그 결혼된 만큼 바로 채용이 되면 되는데 그 인원들이 다 채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불효행위 반납할 건지 전수 조사를 해서 이 정도면은 전시적으로 반납을 받아도 되겠다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서 반납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럼 일괄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반납 지침이 내려왔으면 저희 두 곳을 운영하는데 인원의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9페이지에 협치 추진단 및 협치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이 증가돼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협치 추진단이 인원수도 늘고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치 추진단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그러면 안건도 더 많아지겠네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협치를 하자라고 이제 안건들을 제출하는 게 아직은 뭐 논의 단계에 있는 단계입니까? 지금 협치 추진단하고 4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실무위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이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이제 추진단에서 좀 맡고 그리고 그 내용 4개 실무위원회에서 종합돼서 올라오는 그 안 중에 이게 협치 회의의 안건에 상정될 만한 부분들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협치 회의에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코로나로 이제 활동을 많이 못했지만 올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해주시고 분과별로 실무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그 활동이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협치 추진단과 협치 실무위원회 인원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까? 조례나 이런 데에 뭐 몇 명까지 둘 수 있죠? 뭐 규정이 지금 있겠죠? 60명까지 협치 실무위원회가 60명이고요. 협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분과가 이제 4개가 있는데 각 분과별로 15명씩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60명. 실무위원회가 60명이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예, 지금 정원은 60명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57명이 되겠습니다. 60명에 지금 전체 인원수가 65명으로 59명입니다. 59명. 한 명이 지금 이 명단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명단을 제가 요거를 별도로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워크숍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올해 자원봉사 워크숍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난번 상반기에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초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1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 100시간에 이제 넘어가면 이분들이 동력이 생기거든요. 자원봉사에 대한 어느 정도 재미도 소위 말해 재미도 붙이고 또 네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인드가 형성되는 시기가 100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계속 진작을 시켜줘야 이제 100시간 이상으로 계속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진행했는데 이분들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건의를 해서 이분들 사기 경제가 좀 편하다 해서 이번에 40명 추가로 해서 1,500만 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본 예산에는 이게 더해져서 올라오겠네요. 예, 좀 올해 본 예산보다 조금 더 감해서 좀 하겠습니다. 더해서. 더해서 예. 감해서가 아니라 네. 감안해서. 네. 감해서 그러면 저희가 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유정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교육경비 보조금 초등학교는 신청을 안 합니까? 인조잔디라서
조금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일단은 뭐 저희하고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하던 사업인데 이상하게 뭐 원인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예, 없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런가요? 이 인조잔디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친환경 운동장 사업이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이제 약간 마사토라는 일반 이제 그 천연잔디만큼은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신청은 안 하시고요. 이제 마사토 쪽을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많이 추진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특히 이제 친환경 쪽이 이 인조잔디 쪽이 좀 이상하게 갑자기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안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안에 마사토를 요청하시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인조잔디를 요청하시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비용 문제는 어때요? 인조잔디랑 마스터랑 비용이 비슷합니까? 조성 비용이?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저번에 듣기로는 제일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조잔디 쪽이 조금 네, 저렴합니까? 생각보다는요. 마사토도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예. 다지고 공사하고 예, 이러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시지만 이제 마스터 운동장이 이제 또 자리가 안 잡히기 전에는 비만 오면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예, 요철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이동로나 이런 게 딱 정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뭐 이게 다 기본적으로 교정 선생님 재량이기는 하지만 약간 일반 모래 운동장이라든지 옛날에 마사토 운동장을 약간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동향은 좀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받아서 같이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도비 없이요. 경기도 교육청 80%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희 시가 20%입니다. 교육청 경비.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그 교육협력 사업 중에 모듈류 교실의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 그 동삭동 계실 때 동삭동 소재초등학교에서부터 발의가 돼서 예산이 세워졌었고 실시가 됐죠? 공기질 측정이. 예, 이게 이제 원래 이게 교육청에서도 주관해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의심도 아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측정해 드리겠다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던 상황인데요.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해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해당되는 학교와 학교의 신청을 아니 학부모님들까지 네. 같이 문서를 같이 6월 이들자로 같이 발송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는 그러니까 학교 대표 학부모회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꼭 전달 여부를 저희가 이제 직접 보내드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고 전달 여부까지는 다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도 일단은 예, 신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몇 개 학교가 실시했어요? 원래는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3학급 잡았습니다. 저희가. 네네. 근데 아무도 신청 안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1년에 2번 정도 검사를 따로 합니다. 서재초등학교도 신청을 안 했었나요? 네.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연말까지 가면은 통으로 불용될 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좀 반 이상 정도 삭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학부모 회장님들한테 이제 공문이 간 거였죠. 학부모 회장님들은 어쨌거나 학교 교수님이랑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걸로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내셨을 거고 근데 일반 학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으셔서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저희가 네. 그 이제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게 네. 하고요. 아예 저희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각 읍면동을 좀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던 그런 민원인들까지 좀 한번 자료를 추려 가지고 추가적으로 홍보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의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닌가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 뭐 일부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연말까지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도무지 이제 집행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전체 금액이 조금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를 느끼시는데 이게 5개 사업에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 그 제목 안에 세부적으로 5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요. 뭐 대부분은 뭐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신청 학교가 이제 조금 빠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에 따른 교부 잔액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합쳐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생존 수용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네. 예, 생각보다 수요- 많이 줄었. 수요 대비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7,600만 원이나.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존 수영에 지원을 할 때 15명이 한 조가 되고 한 조에 70만 원 정도 이제 약간 좀 네. 변동이 있는 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이 예산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0대 50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요번에 학교에다 직접 이동식 수영장을 대규모 학교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져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학교에 이동식이 들어갔죠? 제가 그 리스트는 따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학교 들어갔어요? 5개입니다. 그래서 5개 학교? 교육청이 4개를 부담했고요. 학교당 5천만 원 대략이어서 저희 시가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동식 수영장을 지원했기 때문에 생존 수영 이 지원비를 저희가 차감한 상황입니다. 5천만 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거는 따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나요? 올해 예산에? 예, 잡혀 있던 상황이고 이게 모거치가 다 그 안에 통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육청하고 의논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5개 학교가 원래 이제 권역별로 해서 주변 학교까지 좀 같이 쓰기로 했는데 같이 안 쓰게 그런 되죠. 부분이 생각보다 현실적 운영에서는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예 지금 이제 권역이든 거점식이든 해가지고 5개를 좀 모아서 한번 해보는 거를 지금 현재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임대료가 한 달 쓰는데 5천만 원씩 나가거든요, 기본이. 너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 달. 예. 그럼 그래서 한 달 5천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렌탈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거, 그 학교에. 학교.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다 건의한 게 이렇게 하는 이 숫제 이런 이동식 수영장도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렌탈 기간보다는. 그래서 숫제 좀 거점으로 잡고 렌탈 기간을 길게 해서 여러 학교가 좀 쓰면은, 그리고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시립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관련해서 5개 레인 중에 2개 레인씩 총 6개 레인을 배정해 주는데 그래도 이제 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사 일정하고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동식 수영장까지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점 찾아가지고 많이 효과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수영 말씀이 나서 그런데 요즘 생존 수영 뭐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큰 저희가 이제 아픔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묻지마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가방을 가지고 이제 뭐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을 이렇게 막는, 아니면은 옆에 편의점에 있었던 뭐 플라스틱 의자로도 막는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생존 수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상생활에서 더 밀접하게 위험에 더 처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것들이라, 그런 게 어린 시절부터 좀 훈련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뭐 하기에는 너무 선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래교육혁신지구 담당해주는 창의체험교육센터 센터장님은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요번에 이제 4차 공모 들어갔고요. 어제 최종 발표가 나왔습니다. 되셨습니까? 요번에는 됐습니까? 선출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됐는데 대학 입시 박람회랑 진로 진학 박람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학 입시 박람회랑 진로 진학 박람회는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예,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평가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인성교육 뭐 뮤지컬이든 뭐 연극이 돼도 기본적으로 다 시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 따른 이런 이제 위원회 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 박람회하고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입찰로 추진이 됐습니다. 입찰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안 했고요. 그래서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그 미사용분이라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입찰로 하는 거랑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근데 대학 입시 박람회를 이런 시연을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대학 입시 박람회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이게 시연에는 이제 연극 뮤지컬 같은 경우를 예상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이런 부분은 이제 평가위원들이 각 이제 그 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면 요번에는 PT 예. 근데 이제 요번에는 저희가 입찰로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인 요건이 좀 갖춰졌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저희가 말한 계약 입찰 방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최대한 좀 실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박람회랑 진로 진학 박람회가 성황리에 잘 개최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있는 예산에서 이쪽 부분은 줄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변경 내시가 반영이 됐는데 도비는 늘고 국비 12는 감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집행률이 25%인데 이 결산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지금 25%면은 잠시만요. 나머지 75%를 연말에 몰아서 사는 건지.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조금 이게 자료가 조금 이제 빼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예산 변동상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25, 12, 25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평택지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국비 70%, 20% 증액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평택지원 특별법이요? 예. 저희 그 20% 국비 20% 가산 받는 거가 적용돼서 원래는 70대 25대 5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경기도를 거쳐오면서 70대 15대 15로 보조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 예산팀에서 캐치를 해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가지고요. 요번에 다시 70대 25대 5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대 도비가 늘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 상황이라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0대 70대 15대 25대 5요. 25대. 예, 15대 15에서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전체적인 이제 사업량에 따라 일부 이제 보조 내시에서 살짝 감해진 상황이고, 그러면 원래는 70대 25대 5로 받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잘못 받고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잘못 받고 있었던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재 그 저희가 8월 말까지 그 지금 현재 사업비 진행 상황을 어제 날짜로 빼봤더니 현재 전체 예산의 73%. 아,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좀 미리 만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산돼서 넘어오는 타이밍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7페이지에 팽성읍인데요. 이건 그냥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읍면도 없고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건 누가 답변 주시려나요? 회계상 읍 단위는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지불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동은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은 없죠.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횡성만 청사 유지 관리 전기요금 인상분을 요청을 하시고 다른 동들은 요청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올해 세웠던 전기요금 가지고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올해 예산은 과다 책정돼 있었다. 이제 그 목에 이제 전기 요금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다른 예산들도 있는데 다른 예산에서 좀 남는 부분도 운영을 있고 하다 하니까 보니까는 예, 같은 다른 동들은 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기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들은 묶여 있는 금액을 가지고 돌려 쓸 수 있으니 요청을 안 하셨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통복동 꽃길 조성 사업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이런 사업은 동에서 요청을 하면 어디죠? 저기 녹색 아니죠? 네,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고 뭐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으시니까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주민참여 예산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고 동에서 예산을 사업을 요청을 하고 예산이 있으면 그 요청하셨던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들이 간혹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심의하실 때 이런 것들은 좀 드라이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통복동에서 진행되었던 이 사업 관련돼서 지금 3,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업체랑 사업 진행된 사업 상황 좀 말씀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